주거 침입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거, 여기를 우리가 주거침입죄 319조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범죄에서 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야. 뭐를 보호하는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이 여기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주거가 됐던 관리하는 건조물이 됐던 여기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있는 걸 우리가 점유라고 해보자고. 점유 있단 말이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실상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여기를 점유하고 있다는 거야. 사실상 점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적법한 권한에 의해서 자신의 그 권리, 적법한 권한에 의해서 점유하는 경우가 있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곳을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왜 얘가 있냐 해서 현재 있으니까 있는 거야. 이게 사실상 점유라 그래. 그 다음에 적법한 권한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어. 여기를 이제 법률적 용어로 이제 본권이라는 용어로 쓰는데요. 본권. 여기를 이제 우리는 점유권이라는 용어로 써요. 점유권이다. 이 용어로 쓴단 말이야. 두 가지가 있는데, 점유라는 것은 이 본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라 여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점유라는 것은. 이것에 대한 사실상 평온이라는 겁니다. 평온이야. 그러니까 이 점유라는 것은 현재 누가 사실상 여기를 점유하냐 안 하냐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야. 본권이 있나 없나를 논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민법에서 이 두 개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이 있으면 이걸 내가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얘가 두 가지 권리가 있다고 봐. 점유권이 하나 있고 본권이 하나 있어. 점유권은 내가 책을 사실상 갖고 있는 권리가 하나 있고, 내가 이 책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야. 권리가 있다는 거야. 두 가지 권리가 있어. 그러면 주거침입죄에서는 여기에 이제 누군가 침입을 하잖아. 그랬을 때 이제 이걸 보호하는 건데, 뭐를 보호하기 위한 거냐 이 말이야. 적법한 권한, 그걸 점유하고 있는 적법한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순수 점유권인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거냐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자, 어느 집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어. 여기에 이 사람은 여기에 살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이미 기간이 끝났어. 월세도 다 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집에 살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없지. 기간이 끝났으니까. 근데 현재 살고는 있지. 그러니까 뭔 권이 있어? 점유권은 있는데 본권이 없다는 거야, 이 사람한테 지금. 그래서 집주인이 들어온 거야. 나가라. 그러면 그 사람은 본권이 없기 때문에 무슨 침해가 아니야? 본권 침해는 아니야. 그런데 뭐는 침해했어? 사실상 점유권은 침해했잖아. 이게 주거침입죄가 되냐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판례는 이 주거침입죄는 바로 현재 이 살고 있는 이 사람의 점유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이 사람의 점유라는 게 뭐야? 아까 다른 말로 사실상 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본 거야. 주거침입죄네. 그러니까 주거침입죄는 이 사람의 본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본권, 어떤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란 거야.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러면 만일에 판례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있잖아. 남의 집에 불법으로 침입을 해서 처음부터 야, 나 이거 점유하고 있으니까 나 사실상 평온이야. 너 들어오면 주거침입죄야. 이건 안 돼. 일단 시작 자체는 뭐가 돼야 돼? 적법이어야 돼. 시작 자체는. 됐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요거는 이제 좀 조심을 하자고. 그렇다면 거기에 2번에 일단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했다고 그 권한을 상실하여 현재,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시작은 뭐가 돼야 돼? 시작은 적법해야 돼. 현재는 관계없어. 현재는 이게 적법이든 불법이든 관계없다는 거야. 현재는 적법, 불법 관계없이 뭐만 있으면 돼? 점유만 하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일단 적법하게 거주, 간수를 개시, 시작을 한 후에 그 권한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 점유가 되더라도 이 말이야. 현재는 불법이야. 그러니까 시작은 적법하게 했는데 현재는 불법이라고. 관계없어. 점유하고 있으면 뭐가 인정되는 거야? 사실상 평온 인정되는 거야. 그래서 만일에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주거 등에 침입하면 뭐가 되냐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주거침입죄. 이를테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임차. 적법하게 시작했어요. 빌려서 돈 주고. 임차 기간이 만료된 임차 건물이야. 자, 시작은 임차니까 뭐야? 적법이지.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안 나가니까 현재는 뭐야? 불법이야. 그러더라도 집주인이 못 들어오는 거야. 권리 실행으로 해서 들어오면 뭐가 돼?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법에 이제 그래서 명도 소송을 해야 돼요. 갖고 이제 집행관이 와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타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신 소유의 비닐하우스야.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인도했으니까 시작은 적법이라고. 현재는 이 사람이 비닐하우스에 월세를 안 줘. 현재는 불법이야. 돈 안 준다고 비닐하우스 열고 들어가서 점유에 들어가면 뭐가 돼?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자, 임대인이, 임차인이 이제 돈을 안 주는 거야. 월세를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임차인 없는 틈에 출입문을 봉쇄해버렸어. 근데 그 건물에 살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 지금? 임차인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임차인이 그 출입문을 뚫고 들어간 것은 임차인은 주거침입죄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은 부동산을 경락인이 점유하고 있었어. 물건 자기 경락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은 뭐야? 적법이야. 그런데 경매가 무효가 돼버렸어. 현재는 뭐야? 경매가 무효가 됐으니까 현재는 뭐지? 불법이라고. 그래도 뭘 갖고 있는 거야? 사실상 평온을 유지하고 있어. 그래서 그 주인이 소유자가 이 경락물에 침입하면 뭐가 돼? 주거침입죄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1, 2, 3, 4는 시험에 나왔다는 거야, 많이. 자, 5번은 안 나왔어. 이게 아차고 틀리기 쉽다고. 그러면 현재 이 사람이 점유를 안 하고 있으면 자기가 점유를 이제 포기할 수도 있잖아. 그럼 사실상 평온이 없지. 그때는 주거침입죄가 안 되는 거야. 자, 이를테면 이런 경우 예를 들어자고 주택 매수인이야. 집을 샀어. 그 사람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 주택을 명도받아 점유를 하고 있어서, 자, 현재 시작은 적법하기 시작했어. 돈 주고 사가지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매수인이 갑자기 매매 계약을 해지를 한 거야. 나 이 집에 살 수 없다. 그리고 중도금 반환 청구 소송, 자기가 뒀던 돈을 달라.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에 이겼어. 그래서 돈 달라고 강제 집행을 하면서 그 문을
잠가놓고, 집에 문을 잠가놓고 집을 텅텅 빈집을 해놨어. 자, 안 살고 있잖아. 전후 문맥상 보니까 뭐야? 문을 잠가놨다 그랬잖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문을 잠가놓고 뭐한다? 가버리고 없었어. 현재 안 살고 있잖아. 그래서 집주인, 매도인이 이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뭐가 아니다? 주거 침입죄가 아니라는 거야. 안 살고 있잖아. 살 생각도 없잖아.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입니다. 그래서 주거 침입죄는 이 사람의 뭐야? 점유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다. 점유란 뭐다? 사실상 평온을 말한다. 본권 아니야. 법에는 물건에 대한 권리는 두 개가 있어. 점유권과 뭐가 있어? 본권이 있단 말이야. 본권은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야. 법률상 권리.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둘 다 보호래. 그러니까 이를테면 형법 같은, 민법 같은 데는 말이야. 물건을 훔쳐간 도둑놈 있지, 절도범. 절도범도 뭐가 있어? 이거 뭐 훔쳐간 거야? 본권은 없어. 본권, 법적 권리는 없다는 거야. 근데 현재 가지고 있으면 뭐는 있어? 점유권은 있어. 그래서 만약 학생책을 내가 훔쳐갔다고, 그럼 나는 내 거 아니야. 타인 재물이지만 내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야. 점유권이 있어. 본권은.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을 가져가잖아? 그럼 뭐야? 타인 재물을 타인이 점유하게 이제 가져간 거지? 그게 뭐가 돼? 절도죄가 돼. 그런데 주거침입죄에서 점유는 처음 시작은 뭐가 돼야 된다? 적법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약간 좀 특이해. 주거침입죄는. 그 다음 두 번째야. 319조가 지금 내가 여기까지가 지금 뭐지? 319조의 구성요건, 달리 말하 뭐지? 범죄 사실이란 말이야. 그렇죠? 여기 구성요건. 구성요건이 뭐야? 범죄 사실 법에 적어놓은 걸 구성요건이라 그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야? 3년 이하 징역은 형벌이잖아. 그러면 첫째, 이 범죄 실행 착수가 언제냐? 요 침입이란 말이야. 침입. 요거 침입인데, 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범죄의 이 침입이 실행 착수가 침입을 한 때냐? 이 범죄 실행 착수가 침입을 한 때이냐? 아니면 침입을 하려고 한 때냐 이 말입니다. 침입을 한 때냐? 하려고 한 때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남의 집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유리창을 열라고 했어. 유리창 열어봤다고? 문을 열어봤어. 이렇게 침입한 건 아니지. 침입하려고 했지. 맞잖아. 언제 실행착수냐는 거야. 그래서 침입한 때가 아니고 침입하려고 한 때야. 이때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자, 이걸 말로 만들어 볼게요. 주거침입죄 실행착수는 주거자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달리 말하면 구성요건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 요거 실현이지. 들어가면 실현.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 들어가려고 하는 거, 이때가 실행착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거침입죄 실행착수는 구성요건 일부를 실현한 때, 그럼 틀려? 실현한 때가 아니고 여기 구성요건이잖아. 요거 침입이 실현이잖아. 실현했다, 들어갔다는 거야. 침입한 때, 실현한 때가 아니고 뭐야? 침입하려고 할 때, 실현할 위험성이 있을 때 얘가 실행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자고. 1번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의 출입문을 당겨보는 것. 아직 침입은 안 했지. 침입하려고 했지. 주거침입죄 실행착수가 되고요. 하지만 야간에 다세대 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서 가스 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인 경찰관에 발각이 됐다. 이랬을 때는 아직 침입하려고 한 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것은 실행착수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절도범이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초인종을 눌러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초인종. 이게 실행착수냐에 대해서 판례가 이것도 침입하려고 한 때는 아니다 봐요. 그래서 적어도 뭐를 당겨보는 거 이런 것을 대고요.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이 범죄 실행착수가 언제냐면 이제 침입을 하려고 한 때죠. 한 때가 아니라 하려고 한 때. 이때 이제 실행착수가 되는데 위험성이 있단 말이야. 구성요건 실현에 대한 위험성인데 기수는 언제냐? 침입이 된 때 또 기수가 될 뿐만 아니라 침입은 안 했지만 사실상 평온이 해쳐져도 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침입 즉 몸 전부가 다 들어간 때도 실행 기수가 되겠지. 몸이 다 들어가면. 근데 일부 몸이 이 일부만 들어갔어도 뭐가 침해되면 사실상 평온이 해쳐지면 뭐가 돼? 기수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사람이 이제 그 남의 집에 실은 요거 이제 그 골목길에 있는 집에 강간하려고 남자가 골목길 같은 데 가면 이제 뭐가 있어? 이렇게 저 창문 있잖아, 창문. 예, 길가로 난 창문. 그놈에다 이제 목을 쓱 들이밀었어. 밤에. 근데 여자가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목이 하나 푹 들어오잖아. 얼마나 놀랬겠어. 으악! 소리 칠 거 아니야. 그럼 그 여자 대단하지? 일반 사람 소리 못 치지. 막 숨 탁 막힌데. 그놈이 도망가다 잡은 거야. 주거침입 뭐야? 기수야. 네, 신체 일부만 들어갔어도 평온이 깨져버렸지? 이건 주거침입 기수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자고요. 주거부터 들어가 봅시다. 주거. 주거란 것은 사람의 이제 일상생활 하는 것을 주거라 그러잖아요. 일상생활 하는 곳. 그래서 뭐 일시적인 뭐 텐트 같은 거, 텐트. 이것도 주거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텐트에 들어가면 죄가 뭐야? 주거침입죄예요.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관계없어요. 문제는 자, 여가 이제 주거라고 해보자고요. 주거. 사람이 일상생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일상생활하는 주거를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어요?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위요지라고 합니다. 둘러싸고 있다는 게. 소위 말해서 뭐가 있을까? 담 같은 거, 담. 개인주택 우선 해보자고. 개인주택. 그리고 이제 이런 아파트 같은 것이 있으면 이제 요런 게 주거죠. 주거고 요런 게 주거잖아. 지금 사람이 살고 있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뭐야? 여기가 복도, 엘리베이터 요런 데를 지금 뭐라 그래? 요거 그리고 이제 요거를 주거를 큰 이제 아파트 동이 이렇게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 맞잖아, 아파트는. 그 안에가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복도도 있고 뭐가 있어? 사는 순대도 있잖아. 그럼 여기를 뭐라 그래? 위요지라고 불러. 위요지. 알았지? 위요지.
그러면 주거 침입죄는 주거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요 위요지에 들어간 것도 뭐가 된다? 주거 침입죄가 된다는 거야. 위요지에 들어간 것도. 만일에 위요지에 들어간 것은 주거 침입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남의 집 담 넘어간 건 무죄지. 아니라는 거야. 위요지만 들어가도 뭐가 돼? 주거 침입죄가 돼. 위요지. 그래서 이제 기억이야. 누가 봐도 뭐 대문이나 담 넘어가면 당연히 주거에 안 들어가도 뭐가 돼? 주거 침입죄지.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용 다세대 있잖아. 그 원룸 쌓는데 그럼 공동주택은 어디에 들어가도 주거 침입죄야? 요 복도에 그러니까 여기 저 현관문 있지. 엘리베이터 보면 아파트 보면 들어가는 순간 뭐가 돼? 이건 주거 침입죄야. 들어가는 순간 주거 침입죄입니다. 공동주택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그래서 가나는 이미 시험에 많이 나왔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에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계단 올라가는 순간 뭐가 돼? 이건 주거 침입죄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그 안에서 폭행을 가했다. 뭐야? 이건 주거 침입죄예요. 뭔데 강간했으면 뭐가 돼? 강간죄가 됩니다. 가나는 많이 나왔다. 다는 안 나왔어. 다는. 그러면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A란 사람이 막 복도에서 이 사람하고 막 싸우는 경우 있잖아. 다른 데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요 위요지는 요 거주하는 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이 사람한테도 위요지에 해당되죠? 다른 데 사는 주민들한테도. 그래서 남의 아파트 복도에 소란 피우면 제가 뭐가 돼?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우리 보면 있잖아. 그 아빠 막 와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막 아파트에 와서 막 복도에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그러지. 대책이 뭐야? 이건 주거 침입죄예요. 알았죠? 복도 같은데 이런 겁니다. 그러면 유효지가 아닌 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우리 저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여가 이제 집이 있고 여가 산이 있단 말이야. 산. 여가 산이야. 산 밑에 있는 집이 있고 여가 이제 공터가 있어. 공터. 산에 많이 안 가봤어요. 공터가 있으면 산에 가려고 차 갖고 와서 주차해 놓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공터에다가. 응? 이 사람 성질을 나지. 자기 건데 자기 속 키우는 축사협에다가 유효지가 되려면 적어도 뭐 한다? 이 사람들이 못 들게 뭐 철조망 같은 거 쳐놔야 돼. 그냥 공터로 놔두고 내 집이야? 아니면 그 간판 적어놨어. 출입 금지 이런 만 갖고는 안 돼. 적어도 뭐 한다? 뭐 철조망을 친달지 아니면 말뚝을 박아 놓는달지 나무를 심어 놓는달지 이렇게 해야지 단순히 자기 집 옆에 있다는 것만 갖고는 유효지가 아니라는 게 판례예요. 차량 토행이 빈번한 도로에 바로 접해져 있고 그 도로에서 주거용 건물, 축사 4동, 비닐하우스 2동으로 이루어진 시설로 들어간 입구에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인적 물적 설비가 없고 누구나 축사 공터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축사 공터는 뭐가 아니다? 유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주인은 허가, 주인은 돌아버리지. 거기 주차해 놓으니까. 그래서 못 들어가려면 뭐라 해야 돼? 거기다 철조망을 치든가. 철조망을 쳤는데 들어오면 그때는 뭐가 돼? 그때는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요거. 그래서 요 판례 유효지가 아닌 판례가 하나밖에 없어. 그렇다면 이런 거 있잖아. 건조물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를 하더라도 인접에 그 집에 붙어있는 토지란 말이야. 인적 물적 설비가 없으면 뭐가 아니다? 이거는 유효지가 아니다. 똑같은 판례예요. 근데 말을 이렇게 슬쩍 바꿀 때도 있다 이 말이야. 말입니다. 그 다음에입니다. 이번에는
주거는 이제 그런 거고요. 관리하는 건조물.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관리하는 건조물이에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어야 돼. 관리. 그냥 건조물 아니에요. 그냥 건조물은 아닙니다. 관리하는 건조물. 그래서 이 단순히 출입 금지만 가지고 표시만큼 관리라고 할 수 없고, 관리란 반드시 근접한 장소에 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요새 같은 거 채워놓은 것도 뭐가 돼? 관리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하나 알아야 될 건 다른 거는 필요 없고, 관리하는 건조물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 사람이 뭐 한다? 좀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어차피 사람이니까 이 건조물은 사람이 좀 뭐 한다? 여기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극장 창고야 의미가 없고,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을 조심하세요. 이게 헷갈리기 쉬워. 골리앗 크레인은 좀 큰 것을, 골리앗 크레인 있잖아요. 그 쭉 올린 거. 이건 굉장히 커요, 골리앗 크레인은. 그래서 골리앗 크레인은 사람이 거기에 거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뭐가 돼?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야? 건조물 침입죄야. 타워 크레인은 있는데 공사하는데 보면 한 사람 타고 앉아있죠,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거 탁 해가지고 여기서 막 올라가서 막 이렇게 돼갖고 여기서 내려가서 막 이런 거 있어. 공사하는데 보면 높은 고충 건물. 이건 작아. 이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 하면 헷갈리기 쉬워요. 그러면 골리앗이 크다는 건 다 알지. 앞에 골리앗자가 들어가면 뭐다? 건조물이고, 골리앗자시 안 들어가면 이거는 건조물이 아니다. 즉 주거침입죄 객체가 아니다. 그 다음에 담배 점포 있지. 이런 데 있잖아. 우리 버스 정류 앞에 보면 조그마한 데 있잖아. 거기. 그거에 과연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보냐 해서 좀 커요. 거기에. 그렇잖아? 담배 안 파는 것도 승차권도 팔고 뭣도 팔아. 뭐 여러 가지 자파점 파서 좀 크잖아. 한 이 정도 되잖아. 이 정도, 이 정도 되잖아. 그래서 이 정도는 뭐가 돼? 이거는 건조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인데, 물탱크 있지? 옥상에 가면. 물탱크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지? 그래서 물탱크는 뭐가 아니다? 주거침입죄 객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선박. 여기서 선박이라는 것은 어느 선박을 말할까? 조그마한 보트 같은 거 말한 거 아니겠지? 적어도 사람이 뭐 한다? 거주할 수 있는 큰 배야, 큰 배. 항공기도 그렇고. 그래서 자동차는 아니야. 자동차는 사람이 거주하는 데가 아니잖아. 맞지? 다만 이제 우리가 주거용 자동차 있잖아. 막 큰 거, 그 자고 막 그래. 그건 돼. 그거 말고 일반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있잖아. 여기는 아니다. 그 다음에 점유하는 방실. 건물 내에 사실상 지배하는 관리로서 뭐 사무실, 연구실, 여관 또는 투숙적인 방. 그런데 우리 판례가 참 이건 너무해. 공중화장실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봐서.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야, 공중화장실이 과연 사람이 거주하는 곳으로 볼 수는 없는데, 이건 암기할 수, 요거는 틀리면 안 돼. 워낙 많이 나왔어. 공중화장실은 뭐로 본 거야? 점유하는 방식으로 본 거야. 그래서 여자가 공중화장실에 있는데 강간하려고 들어오면 뭐가 돼? 정확히 말하면 점유방실 침입죄. 또는 크게 말해서 무슨 침입죄? 주거침입죄. 알았지? 이건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 침입이라는 것은 뭐냐? 당연히 침입이라는 것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에 반하여 뭐한다? 응?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거. 여기를 침입이라.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점유자가 싫다고 하는데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면 무조건 주거침입죄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 목적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하지만 밖에서 돌을 던지는 거랄지 창문으로 엿보는 것은 지금 현재 처벌할 법이 없어요. 이건 주거침입죄가 아니에요. 들어간다는 것은 뭐가 들어간다는 거야? 신체가 들어간다는 거잖아. 신체가. 눈빛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남의 집을 이렇게 엿보는 것은 뭐 사생활 침해는 될 망정 뭐는 아니다. 주거침입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사에 반하여라는 것은 의사에 반하여 점유자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마. 이게 명시적이지. 항상 우리가 의사는 어디에서 형법에서 의사란 말이 나오면 의사는 명시적, 묵시적 관계없어. 그런데 딱 항상 할 때마다 묵시적이 안 되고 명시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한 군데가 있어. 형사소송법에서 나와. 이제 상소를 제기해놨잖아, 피고인이. 그러면 이제 변호인이 상소 취하를 할 수 있어. 그때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야 돼. 이때 피고인 동의는 무슨 동의야? 명시적 동의야. 요거 하나만 명시적이야. 나머지 형법이든 소송법이든 의사 나오면 명시적, 묵시적 관계없어. 알았지? 그래서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든 뭐든 묵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든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자, 뿐만 아니라 의사는 우리가 추정된 의사도 의사로 봐. 추정 의사. 됐지? 추정된 의사. 이것도 의사야.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 거주자의 반대 의사는 명시적, 묵시적, 추정 다 포함된다는 거야. 네? 반대 의사가 추정된다. 그럼 반대 의사가 추정된다는 게 바로 뭐냐? 1번이라고. 어느 주거에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살아.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의 각자의 뭐가 있어? 사실상 평온이 있잖아. 그러면 한 사람의 어느 두 사람이 있다고 했으니까 집에가 부부가 살아. 그러면 부인의 사실상 평온도 있고 남편의 사실상 평온도 있잖아. 그런데 부인이 그 집으로 자신의 정부를 끌어들인 거야. 그러면 부인은 들어오라 그랬으니까 부인의 의사에 반하지는 않았지. 하지만 남편의 의사는 남편이 들어오라고 해서 당연히 반대했겠지. 반대가 뭐가 돼? 아마 추정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정부의 지칭이 뭐가 돼? 주거침입죄가 돼. 부인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아니라 누구에 대한? 남편에 대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혹 가다가 물어볼 때가 있어. 이때 남편에 대한 주거침입죄가 되는데 함정문제 한 20년 전에 많이 나왔던 함정문제다. 왜 주거침입죄가 되냐는 거야, 남편에 대한. 남편에 대한 사실상 평온에 있어서 주거침입죄냐, 아니면 남편의 주거권을 침해해서 주거침입죄. 지금은 안 틀리겠지. 당연히 사실상 평온이야. 사실상 평온. 알겠지? 이게 이제 왜 그럼 그때 남편의 주거권이라는 문제가 한 20, 30년 전에 많이 나왔습니까? 일본 판례는 남편의 주거권으로 봐. 옛날에 뭐냐면 2차 대전 때 있잖아. 일본군들이 막 가서 전쟁을 할 거 아니야. 일본 여자들이 이제 남자를 집으로 끌어들였다고. 끌어들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간통을 했어. 그럼 간통죄가 친고죄란 말이야. 그러면 전쟁 중인 남자한테가 야, 네 마누라 바람 피웠는데 고소할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거 친고죄가 아닌 범죄가 뭐가 있어? 주거침입죄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 남자들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하면서 당시만 하니까 1940년대니까 아직 그 일본의 법이론도 발달이 안 될 때지. 그러면 왜 주거침입죄가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남편은 남자 집이야. 남편 집인데 남편이 권리를 갖고 있어. 남편의 반대 의사에 뭐야? 추정해서 뭐한다? 들어왔으니까 뭐가 돼? 주거침입죄다. 그래서 그 정부를 처벌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언제 벌어졌는가 했더니 1970년대 말 또는 80년대 우리나라 남자들이 어디 갔어? 중동에 일하러 갔잖아. 그때 이제 여자들이 막 끌어들였다고 집으로. 그 외부 남자들을 엄청 끌어들였어.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 달러 벌어 일하러 갔는데 가서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되잖아. 그때 하면서 뭘 쓴 거야? 지금 시대가 이제 한참 지났는데 이건 남편 집이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뭐야? 사실상 평온을 해친 거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봤던 건데 이것도 좀 문제가 돼. 남편은 이제 어디가 있어? 중동에 가 있잖아. 현재 안 살고 있잖아. 남편이 과연 점유권이 있는가 이 말이야. 이것도 문제가 돼.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정책적인 문제야. 응? 남편이 아침에 출근한 건 별로 문제가 안 돼. 근데 남편이 막 수년간 여기 가 있잖아. 막 전쟁하러 가 있고 뭐야? 중동에 일하러 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같이 처벌해버렸어. 그때 막 그래갖고 이제 정부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지. 처벌되니까. 그래서 생긴 게 뭐야? 모텔이야, 모텔. 모텔이 막 그래서 이거는 법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판례인데도 암기할 수밖에 없어. 남편은 뭐를 침해한 거다? 사실상 평온을 침해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입니다. 2번도 조금 좀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 이게 두 남는 이제 부부가 이렇게 이제 공원을 산책 도중에 여자가 공중 화장실을 갔어. 그러니까 다른 놈이 이제 모르는 놈이 들어가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여자를 이제 강간하려다가 잡혔는데 이거 주거침입죄가 됐는데 첫째 공중 화장실이 과연 점유하는 방식이냐 이 말이야. 거기가 무슨 사람이 거주하는 데가 아닌데 일 보는 데인데 그래서 그냥 점유하는 방실도 이게 뭐로 본 거야? 화장실도 이거로 본 거야. 그리고 의사의 반응에 들어갔겠지. 여자가 오케이 할 일이 없잖아. 이거 반대사가 됐든 묵식이 됐든 그래서 뭐가 돼? 그래서 이거 암기해야 된다.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별 의미가 없어요. 가출 중인 가족이라도 들어가면 의사의 반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고요. 네 번째입니다. 평소 그 주거에 무상 출입하던 사람.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당연히 주거침입죄가 아니지만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돼? 주거침입죄입니다. 평상시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날 친구의 물건 훔치려 들어가면 뭐가 돼? 이건 주거침입죄입니다. 기억입니다. 그럼 뭐로 들어갔는가 보자고요. 친족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어요? 그럼 뭐가 아니야? 주거침입죄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그때 친족을 찾아온 타인의 돈을 훔치면 뭐만 돼? 절도죄만 되고 뭐는 아니다? 주거침입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뇌물 주려고 들어갔어요. 공무원집에. 이게 왜 주거침입죄가 아니야? 이론적으로 주거침입죄 맞잖아요. 중뇌도 범죄니까. 맞죠? 근데 판례가 이거는 뭐에? 그 점유자인 공무원 의사에 뭐 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무원 뇌물을 받든 안 받든 관계없이. 그 다음입니다. 일반인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장소, 백화점, 은행, 식당 이런 데라도 범죄 목적이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집주인이 뭐야? 반대사가 있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은 주거침입죄가 되는데 이게 유명한
바로 초원복집 사건이란 겁니다. 초원. 그 복집이라는 게 이제 보곡국 파는 데예요. 보곡 파는 데인데,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선거 때, 이제 그 음식점에서 모여가지고, 당시 이제 여당 측에서 법무부 장관, 김기춘입니다. 법무부 장관, 부산지검장, 부산경찰서장, 부산시장,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그러니까 모든 부산 거두들이 다 모였죠. 그래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불법 선거를 막 모의한다는 정보를 당시 상대방 후보가 정주영인데 현대건설 회장 그 사람이 입수한 그 사람도 후보로 나왔거든. 그래서 이제 그 초원복김 그 옆에 뭐 여기서 하면 옆방으로 방을 잡아가지고 이제 천장을 타고 올라가고 거기다가 도청장치를 한 거예요. 알았죠? 거기 이제 도청해가지고 이걸 발표를 했겠지. 그러자 썩길라지. 그래서 주거침입죄로 했던 거 처벌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법 선거 운동을 적발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그 영업 사장 의사에 반해서 음식점에 들어가면 뭐가 돼? 이거는 주거침입죄라는 판례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입니다. 나는 그래서 1번보다 2번이 많이 나온다고 많이 했는데, 한 7, 8년 됩니다. 아직 안 나왔네요. 아마 8년을 모른 것 같아,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도 그 시설을 손괴 또는 범죄 목적으로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 주거침입죄라 했는데, 뭐냐 그러면, 저기 진주 가면 척성루 있잖아요. 척성루에 가면 거기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농계 영정을 놔뒀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거기에 막 문 확 열어놨다고요. 이게 사당이야, 사당. 그런데 그 가서 농계 영정을 철거해 버렸다고. 제 책이 뭐야? 주거침입죄입니다. 왜? 일반인 출입이 허용되는 건조물이라도 지금 농계 영정을 청구하면 뭐가 손괴죄죠. 손괴 목적으로 들어갔으니까 뭐가 돼? 주거침입죄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3번은 이게 뭐냐면 그 대학교 있죠, 대학교의 교내에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집회를 하게 되면 들어갈 때는 대학교 측에서 모를 수도 있죠. 일반 출입 허용되니까. 가서 와 모이는 순간 뭐가 돼? 당연히 대학교 출신 반대할 의사, 묵시 의사가 뭐가 돼? 또는 추정 의사가, 반대 의사가 추정되죠?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될 것이고. 4번입니다. 하지만 다방, 당구장 이런데 그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들어갔어? 친구 찾으려고 갔어요. 친구 찾으려고. 이거는 당연히 뭐가 아니야? 주거침입죄가 아니죠. 자, 이 학원 건물에 뭐하러 온 거야? 친구 찾으러 왔어. 아니, 시설물 좀 구경하러 왔어. 이런 거는 뭐가 아니다? 주거침입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침입의 방법, 제한 없습니다. 몰래 들어가든, 공공연히 들어가든, 자기 부자기를 조심합니다. 부자기라는 것은 이제 의무 있는 사람이 무엇을 안 하는 게 우리가 부자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자기 침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허가를 받고 들어온 자가 시간을 넘어서 머무르면 이게 뭐가 돼? 그냥 나가라 근데 안 나간단 말이야. 주거침입죄가 되고요. 특히 니은입니다. 조심. 다른 사람의 이제 주거에 침입해서 이 사람이 이 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2020년 9월 10일자로 뭐를 받았어? 주거침입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주거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도 안 나갑니다. 그럼 뭐가 돼? 2020년 9월 11일부터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뭐가 되는 거야? 주거침입죄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주거침입죄.
범죄로 있으니까 이제 너는 주거침입죄가 빨리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잖아요. 부작이죠. 그럼 뭐가 돼? 새로운 주거침입죄가 시작됩니다. 거기 니은 꼭 알아야 됩니다. 기타. 자, 이런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이거 위법성이 조각이 되면 뭐가 돼? 무죄입니다. 자, 위법성 조각의 첫 번째입니다. 술에 취해서 시비 중에 술에 취해서 상대방의 주거까지 들어가 왜 때려? 라고 따지는 것은 정당행위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침입에 대해서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유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요 침입 행위가 뭐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책임이 있어야만 유죄가 되는데, 위법성에는 뭐야? 위법성 조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술에 취해서 시비 중에 자기를 때린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따지는 것은 뭐가 아니라 정당행위로 봤어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하지만 욕설한 거를 따지기 위해서 동네 부녀자 10명과 피해자 집에 들어갔습니다. 10명. 이거는 부녀자가 10명이 들어가면 이건 핵폭탄이야. 무시무시해. 아까 이거는 한 놈이 맞은 놈이 들어간 거 혼자니까 관계없는데, 막 10명이 막 이거죠. 이거는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이건 위법성 조각 안 되고요. 1번, 2번. 일반 사인은 타인의 주거에 못 들어가죠. 혈액을 잡기 위해서.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적법해요. 이를 막는 경비원 제지를 뿌리치고 들어왔다. 주거침입죄 아닙니다. 노조 사무실은 근로자들의 어떤 자기들의 그 사무실 아닙니까? 하지만 해고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죠. 해고 근로자가 출입금지된 공장으로 들어가면 뭐가 돼? 이건 주거침입. 해고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친권자, 부모, 친권자랑서 이제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판례가 왜 나나 모르겠어요. 아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뭐 고등학생들 이제 자식 방 얻어줄 수 있잖아요. 자취방. 그래놓고 문 잠가놓고 열고 들어간 거야.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 새끼가 아버지를 고소해 부르는 거야. 이 주거침입죄 아니란 판례입니다. 이건 친권 행사로서 됐고요. 그 다음입니다. 4번입니다. 자, 우리나라 절도죄가 있고, 야간 주거침입 절도가 있고, 그 다음에 특수절도가 있습니다. 뭐가 없냐면, 그리고 이걸 묶고는 게 뭐가 있냐면 상습절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거침입절도란 범죄가 없습니다. 일본에 있는데. 그러면 자 보자고요. 야간 주거침입은 야간의 주거침입과 절도를 합친 범죄죠. 두 개를 합친 범죄잖아. 그래서 야간의 주거침입에서 절도라면 죄가 뭐가 돼? 야간 주거침입 절도만 되고 따로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안 되죠. 맞잖아요. 왜? 이거 하나 묶은 범죄니까. 그러면 낮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거침입 절도란 범죄가 없잖아요. 낮에 들어가면 뭐가 돼? 할 수 없이 주거침입죄와 뭐가 돼? 절도죄, 범죄 매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되는 겁니다. 됐죠? 마찬가지예요. 상습 야간 주거침입 절도도 야간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은 상습 야간 주거침입 절도로 흡수가 되겠지만 낮에 들어가면 뭐가 돼? 주거침입 때는 별도로 성립해야 됩니다. 그런 범죄가 없으니까 이것도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종종 물어봅니다. 그래서 1번 야간에 들어간 경우고요. 2번은 주간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다르다는 것. 그 다음에 퇴거불응죄입니다.
주거 침입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퇴거불응죄라고 합니다. 퇴거불응죄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미 주거 침입을 하고 있으면 퇴거 요구에 불응해도 퇴거불응죄가 아니에요. 주거 침입한 사람은 퇴거불응죄가 안 됩니다. 퇴거불응죄는 주거 침입에 해당되지 않아야 돼요. 퇴거불응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고 요거는 명시 묵시 관계 없습니다. 역시 퇴거불응죄 보복도 사실상 이 사람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차기간이 지난 후 주거에 머무는 것은 자, 점유자 누굽니까?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 들어온 뭐가 돼? 주거침입죄. 지금 점유자가 누구니까? 임차인이니까. 임대인 퇴거 요구에 임차인이 주거를 비워주지 않아도 뭐가 아니다? 퇴거불응죄 아니야? 누가 점유자야 지금? 임차인이. 주거침입죄든 퇴거불응죄든 신체 행위로 판단한다. 정당한 퇴거 요구를 받고 건물에서 나가면서 신체는 나갔습니다. 가재도구를 놔두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는 나갔는데 뭐가 안 나갔어? 물건이 안 나갔죠. 이건 퇴거불응죄 아닙니다. 신체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직장 폐쇄입니다. 사용자의 직장 폐쇄가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이제 파업이란 걸 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직장을 폐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적법하다, 정당하다. 그럼 사용자 직장 폐쇄가 정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직장이 아니에요. 근로자들은 빨리 파업을 풀고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면 뭐가 돼? 퇴거불응죄입니다. 그런데 사용자 직장 폐쇄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아. 그럼 직장 폐쇄가 아니죠. 그럼 근로자는 퇴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파업해도 뭐가 아니다? 퇴거불응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직장 폐쇄가 나오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에 따라서 퇴거불응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어져요. 직장 폐쇄가 정당하다, 안 하다. 그런데 이제 판례가 하나 있긴 있어요.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사용자가 바로 직장 폐쇄를 한 것은 너무 빠르죠. 뭐 생각도 안 해보고 이거는 다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봤어요. 4시간 만에 직장 폐쇄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사용자 퇴거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이건 퇴거불응죄가 아니고요. 퇴거불응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거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야 돼? 위호지를 벗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가 그러니까 알았어. 대문에 있으면 안 돼요. 위호지 밖을 완전히 만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주거침입죄입니다.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제 주거 등에 침입하는 경우인데 이때 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버섯 채취를 하는 자가 칼을 휴대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알았지? 아주 예전에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기출문제 안 보여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아주 무지무지하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버섯 캐는 사람은 칼이 일상적으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칼을 주거 침입할 때 자기가 뭐 휴대한다는 것 자체를 뭐 하지 못했다? 인식하지 못했겠네. 그냥 막이 갖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거는 특수주거 침입죄 아니에요. 굉장히 과거에 많이 나왔다는 거. 버섯 채취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명 이상이 이제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이제 그 건조물이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일부는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는 들어갔어요. 그러면 특수주거침입죄 위험한 물건 휴대는 누구를 가지고 판단하면 밖에서 망 보는 사람이 아니라 뭐야? 들어간 사람이 위험한 물건 휴대해야 된다는 거. 321조.
요것 좀 조심합니다. 이건 딱 한 번 나올 겁니다. 나온다면 지난 한 30년 전에 한 번 나왔어요. 30년 전에. 보자고요. 사람의 신체, 주거,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방실, 수색항기, 수색제인데 이전에 30년 뭐 나왔냐. 사람의 신체를 적법한 권한 없이 수색했을 때 죄책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1번 주거수색죄, 2번 폭행죄, 3번 주거수색죄로 답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맞지?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니까 그 뒤에 이제 부랴부랴 막 모든 책 해놨는데 그 뒤로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한번 해보냐면, 아까 자동차는 주거침입죄 객체가 아니죠. 협소하니. 그런데 남의 자동차를 수색하면 뭐가 하냐면, 물론 죄명은 자동차 수색죄가 정확히 맞는 말이야. 그렇게 하면 금방 눈치채버리잖아. 주거수색죄 이렇게 낼까도 모른다 이 말이야. 내 생각에. 그래서 요거는 딱 한 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범죄 미수범 처벌합니다. 주거침입에 대한 설명이다.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형량이 똑같고, 그 다음에 얼굴 내미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당연히 주거침입 착수되고, 그 다음에 아까 위오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 뭐가 초점화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접 부속 토지라도 인적 물적 설비한 통제가 없어요. 이거는 위오지가 아닙니다. 주거침입의 객체가 아니고요. 4번입니다. 여기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공동점유주라 그래서요. 이건 총칙할 때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 여기가 이제 1층 로비가 있고, 여기가 이제 2층이 A라는 회사가 있고, 여기가 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A 회사 근로자들이 어디에 이제 A 회사 같은데 해서 점거 농성을 하면, 농성은 적법한 거니까 뭐가 아니야? 주거침입도 아니고 퇴거불응도 아니죠. 위법성이 조학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게 되면, 여기는 지금 A 회사와 B 회사가 공동으로 뭐 하고 있는데요? 사용하고 있는데, 1층 로비는. 여기서 하게 되면 A 회사한테는 직원들이니까 뭐가 돼? 위법성이 조학되겠지만, 뭐한테? B 회사한테는 위법성이 조학이 안 됩니다. 왜? B 회사 직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가 돼? 주거침입죄 또는 뭐가 돼? 가 해당된다는 거니. 거기 4번 굉장히 잘 나옵니다. 2번 주거침입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거, 복도 같은 거요, 아파트 같은데 위오지 해당되죠? 주거에 되고,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도 그 영업주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침입의 경우 주거침입으로 들어가는 문에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행위, 실행착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관에 낮에 주거침입을 해서 상습절도를 했습니다. 낮에 들어간 것은 상습절도에 뭐 되지 않는다? 흡수가 안 됩니다. 밤에 들어간 흡수되겠지만. 3번 주거침입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했어요. 자,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면 관계없죠? 이건 사실상 평온을 보호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권리자라도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되고. 2번이에요. 신체의 전부가 꼭 들어갈 필요는 없죠. 일부가 들어가도 주거침입죄가 되고. 2번이 틀렸고,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영업주 의사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고, 주거침입죄 객체란 주거뿐만 아니라 뭐다? 위오지도 포함이 되고. 4번 주거침입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했어요. 1번. 그 아파트 같은데 엘리베이터 복도도 유효지 주거, 출입이 허가된 건물이라도 출입 금지된 시간에 화장실 위창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비정상적인 방법 들어갔죠. 백화점 같은데 주거침입죄. 초인종 눌러보는 건 실행착수 아니죠. 3번이 틀렸고, 신체 극히 일부만 들어갔지만 평온이 해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아니다? 어느 서를 뭐든 뭐 관계없이 미수죠. 평온이 해치져야 되니까. 5번. 주거 침입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거. 이 범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주거 침입죄가 계속범이란 견해에 따르면 불법하게 주거에 침입한 자가 퇴거 요구를 받고 불응하더라도 별도로 아직 범죄가 안 끝났죠. 퇴거 불응죄가 아닐 거고, 사용자 직장 폐쇄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정당하냐 잘 봐야 돼.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뭐 출입 들어간 것은 주거 침입죄 아니에요. 정당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4번.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도한 침입한 범죄 사실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에요.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냐고 계속하고 있으면 뭐가 돼? 새로운 뭐가 됩니까? 주거 침입죄가 됩니다. 이번 5월달 문제. 적절치 않은 거. 주거 침입죄는 그 거주자, 간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는 법이 여기까지는 맞는. 그래서 그 요즘에 경찰직 문제가 그 단순 암기한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연호를 만다 섞어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평온 오케이. 근데 아니야. 사실상 평온은 아까 뭐의 반대말이다? 본권의 반대말이야. 그랬잖아. 물건에 대한 권리가 사실상 평온의 권한이 있고, 그 물건을 적법한 권한으로 점유하는 그걸 뭐라 그런다? 본권이라 했단 말이야. 우리 주거침입죄는 본권을 보호한 게 아니라 뭘 보호하는 거고? 점유권, 사실상 평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번은 있을 수 없어. 맞는 뒤가 됐잖아. 거주자 간수사에는 건조물에 거주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 여기를 뭐라 그런다고 할까? 본권이란 말이야. 본권. 본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야. 점유권을 보호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단순히 따라락 이게 문제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단순하게 달달달 기계적으로 암기한 사람들은 답을 맞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런 문제가 앞으로 꽤 많이 나와야 될 거야 아마. 그 다음에 2번. 답은 쉽다. 아까 인접토지라 할지라도 그 설정만 같은 거 없으면 뭐가 아니다? 유효지 아니라 그랬었죠. 3번. 아까 복수주거권자 있잖아. 남편이 있고 처가 있고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면 뭐가 돼? 주거침입죄가 되고,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 할지라도 답은 쉽게 나와요. 답은 쉽게 나오는데 만일에 1번을 잘못 보면은 답이 없네 라고 움찔할 수가 있다고. 됐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